네, 김동환 기자. 네, 오늘 뒷담화 시간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 개그 콘서트. 네, 만약에 테마주를 투자하셨더라면 그 위대한 유산이라고 그러죠. 뭐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어디 갔어 이런. 어디 갔어 이거? 네. 그만한 테마주 어디 갔어 이거 뭐 이거. 예. 젓가락 두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팻말을 올리고 이렇게 뭔가. 현 정부 들어서도 테마주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녹색 테마주, 3D 테마주, 뭐 신성장 테마주, 막 무슨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적으로 많이 좀 얘기가 됐던 건데. 그렇죠. 네. 특히 지금 아직 현 정부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지만 글쎄요,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좀 흥망을 보였던 게 아마 녹색 성장, 녹색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미 녹색 성장을 국정 기조로 외친 지가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요. 증시에서는 태양광, 풍력, LED 관련 그런 사업에 뛰어드는 녹색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테마주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거래소에서도 녹색 산업 지수까지 만들었고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는 많이 소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테마 특히 갑자기 부상을 했다가 사라진 주된 기억나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3D는 이제 TV뿐 아니라 3D TV용 안경, 안경 부품, 다리 이런 거 만든다는 회사들, 그리고 3D 애니메이션 그런 사업 목적에만 추가를 해도 테마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활 타올랐었는데 지금 사실 녹색 테마주와 3D 테마주 이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께서도 이렇게 3D 안경 달고 나와가지고, 그랬던 얘기가 났고, 이 기자들도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3D 안경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짠 써보이면서, 이게 바로 요새 새로운 유행인 3D 안경이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주가들이 많이 빠졌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녹색 테마나 이런 신성장 동력, 신사업들 테마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데 분명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제약 바이오 이런 녹색 혁명이라 부를 만한 그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사실 그쪽에 펀드도 많이 결성이 되면서 시장에 많은 활력을 넣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정 기조로 삼았고, 그래서 이제 녹색 성장에 말하자면 이제 승부수를 띄운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IT 버블처럼 엄청나게 갈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녹색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풍력, 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이런 수혜를 점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이브리드카나 LED 이런 것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정부 의지와 달리 시장은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싸늘해진 게 사실 맞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녹색 성장에서 더 이상 가능성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녹색 경쟁력 국제 비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한국 녹색 경쟁력 지수가 28개 OECD 국가 중에서 18위 정도였고요. 정부 역할은 6위로 굉장히 높았는데 민간 투자는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도 민간 투자는 꼴찌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녹색 산업 지수는 올해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아마 증권, 해운 이쪽인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1년간 코스피가 한 1.2% 지난 주말까지 떨어졌는데 녹색 산업 지수는 34% 정도. 34%. 네. 거의 한 3.5배나 빠졌네요. 네, 우리 이진영 의원도 이제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이 녹색 테마주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잊혀졌을 거라고 좀 이렇게 좀 고민하신 게 있나요? 우선은 이제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유럽 위기라든지 다른 이슈들이 경기를 점점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이 녹색 산업 자체가 당장 수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산업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투자를 이제 그 전보다는 좀 덜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녹색 산업주들도
조금씩은 주가가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3D TV 곧 많이 보급될 거다 했는데 별로 안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한 3D 테마가 이제 찌그러졌는데 풍력 참 시끄럽습니다. 무진장 빠졌습니다, 주가가. 실제로 그 풍력 관련된 이 업체들 좀 요새 근황이랄까요? 뭐 실적이라든가 뭐 수주라든가 이게 좀 많이 좀 줄기 줄었는데 어떻습니까? 상태가? 네, 풍력 특히 2009년도 뭐 2008년도 이런 때부터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핵심이다 해서 특히 부산 녹산단 저도 가봤는데 뭐 회사는 크게 변한 건 없었지만 굉장히 주가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사실 이 업체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웅, 뭐 저 옆집에 평산, 저 건너편에 용현비엠 뭐 이런 데들 단조 업체들이 그 너나 할 거 없이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투자를 늘렸지만 다른 LED나 뭐 3D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물론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공급 과잉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요가 3년간 3배 정도 늘었지만 생산 능력, 특히 한국의 단조 업체들의 엄청난 투자로 인한 생산 능력은 10배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단적인 면들이 특히 올해 작년 말 이렇게 많이 드러났는데요. 풍력 업체들 몇 가지 예를 들면 평산, 동국 SNC 등 여기도 마찬가지 풍력 사업을 해서 뭐 세계 업체가 맺었던 4,8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 그걸 700억 원으로 확 줄였고, 네, 확 줄였고 용현비엠도 중국 업체와 7분의 1로 줄였고 148억 풍력 발전기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고 예전에 참 말도 많았었죠. 유니슨 같은 경우에 1,300억짜리 공급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 4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현진 중국에 그렇게 많이 한다던데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래서 40억 원은 있네요. 네. 그리고 현진 소재도 360억 원은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었는데 지금 해지가 됐습니다. 네. 참 우리 김동학 기자가 참 잘 지적해줬는데 제가 지금 주요 업체들 월봉을 제가 한번 좀 몇 개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이게 현진 소재. 자, 현진 소재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한 6만 원 갔던 게 지금 한 10,000원 하고 있어요. 현진 소재. 자, 아까 유니슨 46,000원 넘었던 게 지금 한 7,000원 하고 있고요. 유니슨. 평산 65,000원 하던 게 지금은 802원 하고 있습니다. 태웅 대장주였죠. 13만 원 했던 게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수준이 28,000원입니다. 이 버블이 얼마며 이 버블의 붕괴가 얼마입니까? 투자자분들 참 손실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뛰어드시고 그리고 올라갈 때 그래도 약간의 재미는 보셨기 때문에 그 미련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테마주 투자하실 때는 항상 이제 매도나 손절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잡고 투자를 하셔야 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동학 기자. 태양광 쪽도 최근에 좀 뭐 수주가 근데 OCI가 미국을 뚫어가지고 좀 뭐 분위기가 달라지게 했는데 그 다른 업체들은 좀 안 좋죠 요새. 그렇습니다. 그 태양광에서도 올해 초에 SK 솔믹스하고 신성솔라에너지가 390억, 270억 정도의 태양전지 공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오성 LST도 대만 업체와의 태양전지 실리콘 인곳 계약 규모가 210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줄었다고 공시했고요. 웅진에너지가 신성솔라에너지와 맺었던 1271억 원 규모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웨이퍼 계약 등은 이제 납품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태양광도 산업화가 되면서 단순히 뭐 OCI 같은 소재뿐 아니라 그걸 공정하는 웨이퍼나 인곳 업체들 사실 수십 개월에도 많이 됐는데 한꺼번에 이 수주가 해지가 되면서 양쪽에서 그렇게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웅진에너지는 상장된 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월봉을 보니까 아주 그냥 폭포네요. 폭포. 주봉.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이 이렇게 침체를 보이면 주가는 정말 바닥을 모를 정도로 빠진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뒷담화 좀 마지막으로 요즘 연초에 지금 정치 테마주다
뭐다 해가지고 또 테마주 때문에 뭐 금융당국도 시끄럽고 거래소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고 한데, 이런 그 시끄러웠던 녹색 3D 테마주 완전히 진짜 이제 사라지는 건지, 연초에 지금 시끄러운 이 정치 테마주, 이들 그 MB 정부 초기에 뜨거웠던 테마주 전철을 밟는 건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 김동환 기자가. 네, 물론 지금 기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워낙 많이 주가가 빠졌고, 회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러날 것도, 계약 해지도 많이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에서 이제 산업이 커가는 과정일 텐데요. 흔히 얘기하는 성장의 함정이라고도 하죠. 공급 과잉이 돼서 침체가 오면 가격이 다시 싸지기 때문에 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태양광, LED, 풍력 이런 산업들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물론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하지만 가격이 싸졌고 이렇게 뭔가 훌훌 털고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업종들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정치, SNS 테마주들 네. 한풀 꺾였죠. 물론 뭐 선거가 될 때까지 뭐 회자는 많이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정치 테마주가 갈 것이다. 이런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